원의 확률통계 버전 4 이원호입니다. 확률통계 4점짜리 풀고 있습니다. 오늘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세 문제 해볼까 합니다. 오늘 문제들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59번 문제입니다. 59번 문제. 이런 문제는 뭐라 그랬죠? 비교적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차근차근 잘 이해하면서 풀어보자라고 그랬습니다. 1에서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적힌 수를 더하는 시행을 반복한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첫 번째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이거나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차례로 더하다가 그 합이 짝수가 되면, 첫 번째 짝수이거나 합이 짝수가 되면 이 시행을 멈추기로 한다. 첫 번째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이거나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차례로 더하다가 그 합이 짝수가 되면 시행을 멈추기로 한다. 시행을 멈출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공의 개수. 다음은 x의 기대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단 모든 공의 크기와 재질은 서로 같다. 뭐 필요 없는 말이고요.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일 때 꺼낸 공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그 이후 시행에서 홀수가 적힌 공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당연하죠? 예, 그렇죠? 짝수가 되려면. 홀수에다가 짝수를 더하면 계속 홀수야. 그러니까 홀수가 다시 한 번 나와야 돼. 적힌 수가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일 때 홀수 적힌 공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이때 짝수가 적힌 공은 4개야. 1, 2, 3, 4, 1, 2, 3, 4, 5, 6, 7, 8, 9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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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4개이므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큰 값을 m이라 하면 m은 가이다. m을 구하라. 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예, 맨 처음에 짝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의 값은 1일 수 있어. 그렇죠? 예. 꺼낸 공의 개수 2개일 수 있어. 응? 두 번째 홀수가 나오면 2개. 세 번째 홀수가 나오면 3개. 짝수 나오다가 예. 합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네 번째도 4도 가능하죠? 예. 뭐 처음에 짝수이거나 말하자면 뭐 홀수가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홀수가 나오는 그런 경우네. 다섯 번째 가능하죠? 5개 가능하죠? 6개 가능하죠? 그러면 홀수가 한 번 나오고 짝수가 4개 다 나왔네. 예. 그러니까 홀수 나오고 또 홀수 나오는 경우야 이게. 예. 그죠? 짝수가 나오기만 하면 스톱이에요. 이제 저, 처음에 짝수가 나오면 스톱이라는 말이지. 예. 그러니까 어, x가 1인 경우는 짝수가 되는 경우야. x가 1인 경우 첫 번째 거는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이므로 x가 1일 때는 9분의 4. 뭐 이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큰 값은 몇입니까? 6이죠. 그렇죠? m은 6이야. 가장 큰 값. 6 이상은 가질 수가 없어. 왜냐면 예, 짝수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거는 공의 수가 짝수이므로 x가 1일 확률은 9분의 4 맞죠? 9분의 4 전체 9개 중에서 짝수 4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9분의 4 x가 2인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홀수. 첫 번째 홀수, 홀수, 두 번째도 홀수. 그러면 x가 2일 확률은 9 p 2, 퍼뮤테이션 2, 9 곱하기 8이죠. 그 다음에 홀수 5개 중에서 또 2개가 순수대로 나올 거 아니야. 예? 그래서 5 퍼뮤테이션 2 하면 이제 줄여가지고 18분의 5가 된다는 이야기죠. 18분의 5다. 문제는 이제 3 이상일 때야. 3, 4, 5, 6일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와 K번째 공에 적힌 공에 적힌 수가 공에 적힌 하나는 없애야 되네.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이고 첫 번째와 K번째, 두 번째부터 K-1번째까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인 경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K번째. 그런데 첫 번째와 K번째는 짝수. 왜 이러나? 홀수이고 이 두 번째 K-1번째까지 꺼낸 공은 2번에서 K-1번까지 요거는 뭡니까? 짝수이어야 되죠. 그렇죠? 짝수이어야 돼. 그래서 홀수가 처음에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쭉 짝수가 나오다가 K번째에 말하자면 K번째에 홀수가 나오는 그런 경우 뭐겠습니까? K개를 꺼냈으니까 모두 짝수형으로 X가 K일 확률은 9 PK K개를 아무튼 다 꺼내는 거니까. 그러면 분자 나에 해당되는 거는 나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하고 K번째는 홀수입니다. 그래서 홀수 5개에서 2개를 순수를 정해서 꺼내는 거, 순수를 매기는 거 에다가 곱하기 짝수 몇 개? 짝수 4개. 4개에서 몇 개 꺼내? K-2개를 꺼내서 순서대로 놓는 경우죠. 나는 이거야. 너무 심플합니까?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까? 네,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혹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 수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으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 때 한번 해봐야죠. 3일 때 3일 확률. 그럼 첫 번째 홀수 나와야 돼. 그렇죠? 9분의 5. 두 번째 8개 남았는데 또 홀수가 나와야 돼. 홀수 몇 개 남았어요? 4. 그 다음에 7개 남았죠? 그 다음에 짝수가 나와야 돼. 짝수 몇 개? 한 번도 안 남았어. 4개.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x가 4일 확률 9분의 5 8분의 4. 그 다음에 7개 중에서 3개. 네, 홀수 3개. 9분의 5 홀수, 또 홀수, 또 홀수, 그리고 짝수 6개 남았는데 짝수 몇 개? 6분의 4. 이 경우가 공이 4개까지 꺼냈을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x 5가 되려면 9분의 5, 8분의 4, 7분의 3, 그 다음에 6분의 2. 그렇죠? 6개 중에서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짝수가 나왔어. 5개 중에서 4개. x가 6일 확률 9분의 5, 8분의 4, 7분의 3,
6분의 2, 예, 그 다음에 5분의 1. 그쵸? 뭐 곱하기, 저, 곱하기, 곱하기 뭡니까? 곱하기 1이죠, 1. 이제 4개 중에서 4개니까. 4개 중에서 4개니까. 4분의 4라고 적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쵸?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자, 보죠. 9 퍼뮤테이션 3이 분모에 보면, 예, xk가 3일 때 9p 3, 4일 때 9p 4, 9p 5, 9p 6, 6개 곱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분자는, 네, 4p, 미안합니다, 5p 둘 곱하기 요거 k가 3일 때 집어넣으면, 예, 1이니까 4죠. 그죠? 예, 요게 문제야. 이제 요게 그 다음 거를 봐. OP2는 앞에 다 여기에 정해진 거고, OP2 나머지 것들이 432, 43, 432 순서대로 4, 3, 2, 1. 그래서 4PK-2이라는 이야기야. 분자가. 예.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여기서 키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홀수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홀수가 나오면 이거. 그렇죠? 그런데 쭉 짝수만 나오다가, 예, 맨 뒤에 맨 마지막 번째 K번째 K는 이제 이게 6인데 사실은, 예, 3부터 6까지 가는 거니까 M이 6이니까 6개인데 6인데 여기 가운데 4개가 있잖아요. 짝수가 4개 순서대로 나와요. 뭐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순서를 고려한 저 숫자, 짝수에 해당되는 2, 4, 6, 8이 몇 개 나오느냐. 4개 중에서, 요게 몇 개야? 요게 K-2이라고 전체가 K니까 첫 번째하고 마지막 번째 빼면 K-2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생각이 안 나면 이 식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4p k-2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어. 그렇죠? 가에 알맞는 수를 a라 하고 a는 6이야. 나에 알맞는 식을 문제가 이거야. fk라 할 때. 그래서 fk는 5 퍼뮤테이션 2, 4 퍼뮤테이션 k-2 인데, k가 4일 때, 이게 4일 때 f4의 값은 5p2 곱하기 4p2, 5p2 곱하기 4p2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 4, 4, 3 곱하면 240. 그래서 a 더하기 f4는 246 이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안내에 따라서 여기 지문에 따라서 지문이 주는 힌트 포함해서, 힌트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를 포인트는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여기에 4p2 여기에 들어갈 게 4p k-2 이고 앞 뒤에 있는 홀수에 해당되는 게 홀수 5개 중에서 순서대로 2개 골라서 순서대로 배치하는, 일렬로 나열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요 나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풀만 하겠습니까? 네. 풀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도
꽤 좋은 깊이가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죠? 넘어갈까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고, 모를 때는 이게 생각이 금방 안 나면 우선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풀어보고 이제 꿰어 맞춰야 된다. 분모, 퍼뮤테이션 나왔으니까 분모, 아 1차네. K에 따라서 달라지네. K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그 분자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봐가면서 5B2 곱하기 4P K-2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한 방에 찾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못 풀 정도 어려운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보죠. 60번 문제. 네 종류의 사탕 중에서 15개를 선택하려고 한다. 네 종류라는 것은 초콜릿 4개 이하, 바카 3개 이상, 딸기 2개 이상, 버터 1개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각 종류의 사탕은 15개 이상 있다. 뭐 15개 전부 다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틀린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제 다뤄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초콜릿, 그 다음에 바카, 딸기, 또 버터, 사탕이 있는데, 요거는 A계, B계, C계, D계로 하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보면은요, 아, 이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구나 라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 그러면 초콜릿 A계, 바카 B계, 딸기 C계, 버터 D계를 선택해서 이게 15개가 되게 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응? 15개를 선택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합이 몇 개? 15개를 A, B, C, 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말이나 뭐 똑같죠. 그런데 여기 이제 조건이 있어. A는 4개 이하. 뭐 마이너스 개는 없으니까 0개 이상이겠죠. B는 3개 이상. C는 2개 이상. D는 1개 이상.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나? 아, 이런 거는 우리 봤죠.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예, 치환을 해서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A는 4개 이하로 되어 있어. 초콜릿 사탕의 개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A가, 예? A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 개냐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음이 아닌 정수회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A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A가 0일 때, 0일 때. 둘째, A가 1일 때. 셋째, A가 3일 때. 넷째, A가 여기 왜 2를 뺐지? 3일 때. 다섯 번째, A가 4일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것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해봤으면 거의 뭐 공식입니다. B는 B 프라임 더하기 3, C는 C 프라임 더하기 2, D는 D 프라임 더하기 1로 하면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 그렇죠? 로 치환 하면 그래서 이렇게 풀면 경우를 이제 A에 따라서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치환한 걸 집어넣어주면 되겠구나. A가 0일 때는 뭐야? 0,
더하기 B는 B 프라임 더하기 3, C는 C 프라임 더하기 2, D는 D 프라임 더하기 1. 이건 15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더한 거는 저쪽 가서 6을 빼서 9가 되는 거고. 그렇죠?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중복 조합의 문제입니다. 뭡니까? 3H9. 이런 문제 뭐 다뤄봤으니까 이제 3H9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11 콤비네이션 9. 3 더하기 9 빼기 1 한 게 11이고, 그러면 요거는 11 10 나누기 2가 돼서 55. 예.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감 잡았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1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3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2 더하기 D 프라임 더하기 1은 15에서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더한 거는 여기 하나 더 빼면 되는 거죠. 예? 8.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3H8. 그렇죠? 그래서 10C8. 이거는 45. 이거는 뭐 이제 감은 완전히 잡은 거죠.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3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2 더하기 D 프라임 더하기 1은 15. 에서부터 다 이 숫자는 오른쪽으로 보내놓으면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은 당연히 7. 그러면 3H7. 이거는 9 콤비네이션 7. 이거는 36. 이거는 이제 3 더하기 가는 거죠. 그래서 줄이면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은 6. 3H6. 그러면 8C6 해서 28. A가 4일 때, A가 3일 때, A가 3일 때, 지금 한 거죠? 28. A가 4일 때,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5, 3H5는 7C5는 20. 그래서 55 더하기 45 더하기 36 더하기 28 더하기 21을 쭉 계산하면요 185입니다. 예.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해소는 조금 됐네요. 한 7년 전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어려운 점은 요 조건에 대한 문제. 예? 요 조건을 살짝 얹혀놓은 나머지는 요걸 나눠서 각각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하면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돼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조금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요 정도 문제는 할 수 있으리라고 풀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까? 61번 정규분포 x가 평균이 10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모집단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x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표본 크기가 n일 때 표본을 2으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이 나오게 된다. 그렇겠죠. 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은 뭐야? 100의 차가 10 이하일 확률을 n과
시그마가 모르는 값이니까 n 시그마 p n 시그마라고 하자. 앞에 나온 게 표본 크기, 뒤에 나온 게 시그마라 하자. 이때 옳은 것들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통계적 추정 부분에서 나온 문제인데 벌써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통계적 추정 문제는 3점 문제든 4점 문제든 무조건 맞춰야 된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그렇게 뭐 어렵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가 작은 편이에요. 그걸 조금 더 제대로 하려면 훨씬 어려운 부분까지 배웠었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통계적 추정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배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되니까 범위가 상당히 작은 겁니다.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직접 지금 우리가 풀 수가 없어. 이거 갖고 좀 뭐야 저 식을 꾸며봐야죠. x바는 뭡니까? 정규분포. 평균이 100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정규분포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준화시키는 거. 표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런데 저 P, N, 시그마라고 표현된 게 뭐냐 하면 X바와 모집단의 평균 100의 차가 X바가 클지 작을지 모르니까 차가 10 이하일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는 표준화를 시켜. 절대값 안에를 표준화시켜. X바 빼기 100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것은 오른쪽 뭐야? 10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절대값 g야. 이거는 시그마분의 루트 n 10 루트 n.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제 기억을 쳐다보는 거야. 기억. P, N이 4고 표준편차 3 이면 P, N이 4고 표준편차 5보다 작으냐. 이거 가지고 봐야죠. 네. 그러면 이게 PN이니까 이거는 네. 절대값 G에서 네. N이 몇? 4. 그러니까 20. 시그마는 3. 이거하고 이게 적은지 뭐보다 4, 5일 때보다 절대값 G의 절대값 N이 4. 그러니까 4니까 20이죠. 똑같지. 물론 똑같네. 그 다음에 이게 5. 그렇죠? 시그마가 5.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어떤 게 더 큽니까? 이게 더 이것보다 이게 더 작은 수죠. 그렇죠? G에서 더 작은 수야. 3분의 20이 더 크다고. 이 큰 수로 나눴으니까 더 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예. 5분의 20, 이건 4. 그것보다 이것이 오히려 크죠. 그렇죠? 같을 수도 없어. 더 커. 그러므로 기억은 아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예. 니은, P, 3, 4. 작다, P, 5, 4. n이 5고 시그마가 4인 경우야. 저거는 G. 자, 여기서 n이 3이고
시그마가 4, 4분의 10 루트 3 하고 P, G, 시그마는 4, 그죠? 10 루트 5 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보다 큰 값에서의 면적이 이 면적보다 크죠? 이게 더 크다고. 이건 5. 맞네. 디귿. 이렇게 찾는 겁니다. P 33. 이 두 개 찾았으면 뭐 밑에 거도 당연히 55 찾아야만 되는 거죠. 자, 똑같이 G 33 10 루트 3 나누기 3 G 10 루트 5 5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어느 게 더 큽니까? 이 값이 더 크죠? 이것보다? 대강 계산은 해봐야 되겠어. 어? 금방 뭐 분모도 다르고 분자도 물론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 루트 5가 되고 이쪽은 3 무슨 3.3에 1.73이죠 루트 3은. 그러면 이거는 2보다 크니까 2.25인가 그런데 대강 계산을 해서 이 값이 큽니다. 이 값이 크다고. 이 값이 이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 틀림.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어려워했다고 그래요. 이 문제를. 오히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아무튼 X바의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면 뭐 통계적 추정은 못하는 거고 이거 모르고 이것도 찾지 못한 채 여기까지 지금 61번까지 듣고 있지는 않죠. 앞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거 듣기에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규분포 나왔다.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항상 표준화예요. 표준화. 그래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 표준화를 이렇게 시켜서 G로 만든 다음에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세 문제 다뤄봤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